9번째 시간. 자, 질문하기. 여기 질문법에 대해서 21가지 질문법을 이야기했어요. 자, 우선은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뭐 열린 질문은 열어주는 질문이고, 닫힌 질문은 닫게 하는 질문. 예, 닫힌 질문은 닫아버리는 질문이고. 주로 했어, 안 했어, 뭐 먹었어, 어디 있었어, 몇 시에 왔어. 이런 건 전부 다 뭐 단답형이에요. 열린 질문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주로 이제 어떻게 많이 써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로 how로 묻는 질문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왜 이렇게 했어? 너 바보야? 이게 아니고, 가끔가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봐요. 나도.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아이 뭐라 그럴 때 너 바보야? 이런 질문. 이런 거 엄마들이 잘 쓰더라고요. 이거. 너 바보야? 바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엄마의 의도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바보처럼 하지 말라는 건데, 애기가 생각할 네, 아이는 이 바보라는 말이 입력이 딱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아예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아예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똑똑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얘는 똑똑한 내가 이 말이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똑똑한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런 거. 여기서 배운 건 뭐라고 생각해? 처럼. 그래서 실수를 책망하는 부모는 좀 단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높여야 됩니다. 실수는 아주 좋은 과정이에요.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 배웠는지. 그래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그리고 열린 질문은 단답형이고, 이제 닫힌 질문은 단답형이고, 열린 질문은 확장형입니다. 질문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장. 저는 이제 놀이터나 뭐 버스나 전철 타면은 혹시 이제 애하고 엄마, 애하고 아빠가 대화 나누는 걸 유심히 들어봐요. 확장을 몇 단계까지 가는가. 그럼 보통 단답형이거나 그 다음에서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참 아쉬운 거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서 뭐 한 5단계, 10단계쯤 질문을, 하여튼 질문 10가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은 아이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의 현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약하면은 이제 단답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숙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사건을 두고 10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보자.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만들 때도 질문을 한 걸 쫙 놓고 보면, 이건 평범한 질문이다. 요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주는 질문이다. 이런 걸 이제 다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지만은 미래를 향한 변화와 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줄 줄 알면, 이게 이제 아이한테는 굉장히 창의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그 다음에 시간 질문이에요. 놀기만 하는 아이, 말썽만 부리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질문을 활용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 몇 시에 끝날 수 있어? 몇 시까지 시간을 주면 될까? 이렇게 계속 행동한다면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전에 잘했을 때는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해? 과거 회상 질문이에요.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활용해서 오늘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 질문.
확인 질문을 안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확인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적인 이분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고 상담하고 싶어 하는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 이런 거. 확인 질문이에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엄마랑 관계가 별로인 것 같은데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생각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고 있다가 이런 질문.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자기 스스로한테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지금 저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가? 등의 질문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의 용법. 이거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창의력을 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게. 아이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훌륭하구나. 근데 그 밖에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 밖에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지? 그 밖에 또.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가정학교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임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그 학교 끝나면은 지난 목요일 날도 그 교회 안 다니는 엄마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 교실을 하면서 두 분의 자녀들이 1학년인데 혹시 아이들이 바로 옆에가 이제 교회 옆에가 우리는 초등학교예요. 그거 끝나면은 한 30분씩만 나한테 한번 보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걔네들을 학교 딱 끝나면 30분만 이제 내 방에 왔다 가면은 이제 오늘 월요일은 이런 질문하고 화요일 날은 이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이제 내면의 세계를 한번 키워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녀가 됐든 주일학교 애들이 됐든 중고등부 애들이 됐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애가 이미 대학교 4학년이지만은 컸지만은 그게 이제 나오면은 지금은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이제 카톡을 보낼 때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이제 말씀 문자를 보내요. 오늘의 말씀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 아니면 또 몇 문자. 근데 계속 돌아가면서 뭘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주고 내일은 뭘 해서 질문을 주고 이제 이런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에 살아가는 삶 속에 SQ, EQ, IQ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계속 반복,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이렇게 가면은 뭔가 이제 그 안에 어떤 틀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한두 번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부모도 역시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그리고 또의 용법,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대답을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은 없을까? 세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 그럼 막 짜내죠. 아, 정말 멋있어. 훌륭해. 근데 이렇게 계속 행동한다면 마지막 결과는 또 뭘까? 그리고 또 다른 결과가 있다면. 하여튼 가능한 모든 원인, 결과, 방법. 두 개를 말하는 애하고 그 밖에 또의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네 가지를 말하는 애는 벌써 창의력적인 면에서 생각이 확장성이 다르죠, 이게. 요게 뭐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1년 지나 10년 지나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변화를 차이를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속에는 이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뭘까? 스스로 이제 이런 거를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이어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어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정학교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문화를.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겁게 접근이 되면 안 돼. 무겁게 접근이 되면 조금 하다 그만둬. 이게 가벼우면서도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축복기도, 그 다음에 질문, 토론. 이것도 억지로 막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계속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축복기도. 그 기도 속에다가 뭘 담을 것이냐는 거예요. 기도 속에다 이걸 담자는 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 손주를 위해서 저녁에 잠잘 때 꼭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얘를 붙들고 야 우리 뭐 토론하자. 이거는 안 되니까 기도를 해주고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해?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봐. 거기서 또 막 강제로 한 30분, 1시간 또 막 토론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봤어? 그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가치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만약에 이 질문을 아이가 머릿속에서 계속 할 수 있다면은 굳이 그걸 해라 마라 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그걸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게 진짜 올바른 거야,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주는 작업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의 용법입니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은 직접, 확인, 반복, 연속, 요약, 일탈. 또 나쁜 질문은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 부정형, 모호하고 복잡함, 추궁, 과거지향적, 폐쇄적, 유혹, 비판, 때에 안 맞는 질문. 이런 건 이제 다 안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를 찾는 질문. Why?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유가 뭐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나는 누구지? If, 만약 내가 새롭게 공부한다면, 만약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만약 누가 나를 돕는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 만약 내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뭐 이런 자기를 이제 정리해가는 질문이에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네. 못한다고 자기를 학대하기보다는 이 질문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나는 왜 못해? 왜 이렇게 안 돼? 그거보다는 왜 안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은. 업무적 질문입니다. 이 일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더 발전해야 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디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이 본인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에 대한 성과를 또 높이기 위한 질문, 코칭 질문이에요. 육하 원칙의 질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활용하면 되죠. 뭘 도와주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시다고 생각하죠? 용어 정의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함으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방송에서 용병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됐어요. 용병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병이라는 뜻이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용병이라는 의미를 딱 찾고 난 다음에는 이제 토론의 방향성이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용어에 대한 정의. 교육이면 교육이 뭐지? 공부해라. 공부가 뭘까? 그래서 그 사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뭐 교육 그러면 교육에 대한 정의, 백과사전에 있는 거 다 소개하고 있고 다 있으니까 어떤 뭐 갈등의 정의가 뭐예요? 칡갈자,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 칡과 등나무가 서로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꼬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푸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꼬이는 거니까 이건 풀면 된다. 그래서 푸는 방법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어 정의. 가정 질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네. 우리도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아유, 그때 내가 만약 그냥 밤새도록 죽어라고 공부했으면, 네. 만약 내가 그때 그냥 반대했어도 그 길을 그냥 갔으면, 뭐 이런 거예요. 음양의 태극 질문. 요거는 질문 하나 속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쳐야 될 장애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결과는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쳐야 될 장애 요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 이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쳐야 된다면 뭘 고치면 좋을까? 훨씬 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이죠? 장점은 음쪽, 밝은 쪽이고, 또 단점은 또 안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먼저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 질문. 자고 나니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야, 10억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10억이 생기면은 이 공부에 안 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돈 쓰러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준다면 뭘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너무 마음이 처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감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뭘 구하면 좋을까요? 자, 정체성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왜 세상에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는 뭘까?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5가지 성품을 위한 질문이에요. 유일성의 존귀함, 다양성의 주도적 장점 찾아 발전시키기,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활용하기, 자유하고 치유하기, 소통을 위한 질문, 거룩성의 영성, 성품,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 고치기 등을 위한 질문, 사랑성의 체험과 나눔을 위한 질문, 다 이게 컨설팅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변화가 왜 필요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변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어디서 어디로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의 질문들을 사용해보면 효과적일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토론인데 그 질문들을 이렇게 9가지예요. 전용한다면, 응용한다면, 좀 변경해본다면, 음이나 색깔이나 움직임이나 냄새나 모양을 바꾸면, 확대해본다면, 크게 또는 길게, 아니면 시간을 늘리거나 연장하는 것, 축소한다면, 작게 또는 짧게 또는 가볍게 만들거나 압축하거나 시간을 줄이면, 대용한다면 사람이나 물건, 재료, 장소 등을 대체한다면, 치환,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뛰어갔 그랬더니 막 뛰는데 한 놈이 뒤에 쳐져 있어. 뒤에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의 기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뒤로 돌아, 뛰어와! 그러니까 맨 꼴찌 가던 놈이 1등으로 들러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역전시켜보면, 거꾸로 놓거나 상하, 좌우, 역할을 반대로 하면, 결합시켜보면, 합체, 혼합, 통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위한 질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질문,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치유를 위해 동기를 제공하는 질문, 치유 방법을 찾는 질문, 10가지 이야기했죠.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안에 있는 재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칭찬 질문, 놀라운 일인데 비결이 뭐지? 과거 질문, 전에 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밖에 등의 질문들이 좋다. 선택 질문, 국어를 먼저 하길 원하니? 아니면 수학을 먼저 할래? 언제까지 몇 시까지 가능할까? 9시, 10시? 손바닥 맞을래? 스마트폰 일주일간 중지할래? 네, 선택하는 거죠.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남의 소통을 위한 질문, 저에 대해 소개해도 될까요?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소개하거나 할 때 소통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 질문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 장소, 사물, 시간 속의 사건, 그리고 듣기, 필기, 질문 일지 작성,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더 연구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질문들을 누구에게 했는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더 나은 질문이 있으면 뭐가 있겠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애가 학교 갔다 올 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은 학교 갔다 올 때 무슨 질문을 해볼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얘가 열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떤 질문으로 바꿔볼까? 그래서 항상 오늘 내가 한 질문은 무엇이며 더 나은 질문은 뭐가 있을까? 이걸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은 질문에 대한 창의력이 커지죠, 우리도.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애도 엄마하고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고 엄마로부터 뭘 배웁니까? 이제 질문을 배우는 거예요, 질문을. 아이한테도 질문은 꼭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엄마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엄마의 질문을 들으면 기분이 안 나빠. 기분이 안 나쁘고 점점 자기가 생각이 좋아져, 더. 그 엄마로부터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밖에 나가서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안 해도 지가 질문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능력을 길러줘라. 그리고 질문 확장법입니다. 단답형의 질문은 더 이상 창의력, 재능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질문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하나의 질문이 나오면 그 안에서 다시금 2개, 3개의 질문으로 확장시키고 그것을 다시 10개의 질문으로 확장시켜봐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 질문 일지를 좀 써보세요. 일지. 오늘 아침에는 무슨 질문했고 어떤 대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질문을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대할 때 최소한 1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보라. 내용도 한 가지에 머물지 말고 확장시켜 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기 위한 질문. 누가 만들었을까? 왜 여기에 있을까? 뭐 수명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다양한 본질적인 질문들, 그게 꽃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 곤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알기 위한 질문. 여기서 이제 이거는 왜 여기 존재할까? 하나님이 여기다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뭐. 아, 그렇구나. 그럼 끝나버리면 끝이야.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 다음에 이것의 특징은 뭘까? 이쪽으로 질문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글쎄 이게 특징이 뭐지? 아,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진짜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알기 위한 질문에서도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또 확장시켜.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여기다 얘를 이런 특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드신 목표가 뭘까? 얘는 이 목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 너는 어때?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알아?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을 위한 질문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됐을까? 지금은 기차가 저렇게 달리는데 과거에는 기차가 어떻게 달렸을까? 그러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사용된다면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이런 질문으로 확장이 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창의력적인 생각들을 얘가 상상력을 이제 끌어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적용을 위한 질문. 이게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너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질문. 이게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어때? 너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질문. 이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 경험과 발전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향해서 만약에 어떤 사물 하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질문을 할 줄 안다면, 더 질문을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난다면 이 아이 속의 창의력은 전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이 외에도 한 가지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절대로 책망하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내야 돼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오셔서 하신 질문이 바로 이런 형식이다.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뭘 했냐고 나무라지 말고 그걸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10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10개를. 안 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을 개발해 보는 거죠. 아이가 냉장고 문을 계속 열고 닫으면 뭐라고 하는가? 야단치는가? 교육을 위한 질문을 하는가? 만약에 야단치지 말고 너는 전기세 오르게 왜 이렇게 맨날 냉장고를 한 번만 열면 되지 그냥 뭐 하나 먹으려면 그냥 10번씩이나 그냥 누굴 닮아서 그래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궁금한데? 냉장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 뭘 알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해주면 얘가 이게 재미가 있어. 열고 닫힐 때 열 때마다 찬바람이 나와서 그렇구나. 그걸 통해서 얘는 찬 공기가 나오는 것을 자꾸 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나올 때 전기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만약에 네가 냉장고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찬바람을 많이 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본다면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력을 끌어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얘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아시겠죠? 머리가 좀 복잡하십니까? 네. 그 아이가 생각할까 안 할까까지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또 그냥 장난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이제? 잘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난했어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이제 하라는 거죠. 10가지를. 어떤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재밌었어. 문을 한 번 열 때 하고 10번 열 때 하고 무엇이 달라질까? 네, 무엇이 달라질까? 재미있었어? 또 네. 어쨌든 전기요금은 이야기를 해야죠. 거기 안에 있는 음식물 자체도 그렇지. 음식물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너는 시원한데 재밌는데 안에 있는 음식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뭐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야단맞기보다는 생각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런 거는 좋은 교육의 기회잖아요. 그런 걸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하게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엄마가 냉장고 맨날 열고 닫으면서 이렇게 하면 상하는 거야 라고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게. 결론, 질문은 훈련입니다. 더 좋은 질문을 연구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시와 명령은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좋은 질문은 좋은 소통을 만들어요. 위기에 처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데 비결은 남편이 던진 하나의 질문이죠. 내가 뭘 도와주면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뭘 도와주면, 네. 한번 해보세요, 송 목사님. 사모님한테. 오늘은 일진이 않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뭐 부모, 엄마가 아이한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딸, 오늘 엄마가 뭐 도와주면 오늘 딸의 하루가 더 행복할 수 있어. 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놀게 해줘.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 그거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역시 엄마는 네. 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있다면 한 100만 원 내고 사라 그러면은 사겠죠. 네.
분노를 잠재우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건 뭐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하고, 천재성을 끌어낼 질문이 있다면, 확장성의 질문을 하면, 어쨌든, 그리고 엉뚱한 사고를 생각하게 하면, 네. 늘 동일한, 평범한, 네.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안 되고. 얼마든지 있다. 이제 질문의 달인이 되는 부모가 되어보자. 꼭 기억하자. 자녀의 천재성을 개발하고 싶다면 지시, 명령은 금물이다. 대신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의 달인이 되어보자. 좋은 부부는 좋은 질문의 달인임을 잊지 말자. 항상 스스로에게 방어의 질문을 하고 살자. 오늘 나는 무슨 질문을 했는가? 오늘 한 질문들은 좋은 질문인가? 더 나은 질문은 무엇일까? 요거를 항상 체크하시라고요. 자, 4가지. 여기 3가지, 2가지 써놨는데 3가지. 첫째는 뭐예요? 나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는가? 오늘 한 질문들은 좋은 질문인가? 더 나은 질문은 뭘까?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의 안내자가 되어보라. 찾아가는 건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질문은 그건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녀가 지적 재능을 개발하고 그의 천재성을 개발하기를 바란다면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을 훈련하게 하라. 질문은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내게 하는 열쇠다. 자, 아시겠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7장이 좀 길기 때문에 우선 좀 진행을 하면서 시간 되면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적 재능의 핵심은 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학교 공부고, 하나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현장 공부예요. 그래서 이 지적 공부와 현장 공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 지식만 넣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교실에, 가정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게 현장 기술 공부예요. 기술 공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꼭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시집 가기 전에 시집갈 준비하기 위해서 뭐 가정에서 뭐 필요한 거를 공부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가정을 공부하게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밑에 도표 요거 우리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지적 재능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필수다, 이게. 목적, 주도적, 영역, 질문의 능력, 학습, 이론적 지식, 현장, 기술, 경제, 일, 교육, 창의력, 숨겨진 지식, 즐거움, 놀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요. 목회도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도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협동. 그리고 이제 영성, 감성, 이제 가정학교. 자, 지적 재능과 학습, 지식입니다. 지적 재능은 알고 행하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려면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적 재능이에요. 모르는 것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이걸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2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이미 정리해 놓은 학문적 이론에서 오고, 하나는 경험에서 와요. 경험에서 오는 거를 기술이라고 하고, 학문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학교 공부라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사람이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일을 돕는 거는 무슨 공부예요? 그 기술 공부야. 이런 기술 공부를 시켜야 될 시간에 애한테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빠 회사에 일하는데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아빠 회사에 일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야, 그런데 뭐하러 오냐? 위험해. 오지 마. 이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느 날짜를 정해서는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아빠는 왜 하게 됐는지, 또 그 일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조건 돈 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가스를 우리 팔고 하는 거, 가스. 그게 단지 나의 돈 버는 수단이다.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가족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사회에 어떻게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나도 그러면 이런 거 나중에 커서 이런 거 할래. 그래. 야, 엄마 아빠는 이런 거 하지만 넌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넌 이보다 더 나은 걸 해야지. 이래버리면 또 이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걸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래 엄마 아빠는 이런 방식인데 네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연구해 볼래? 이러면 이제 아이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의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책에서 그런 분야가 나오더라도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면은 뭐예요? 사람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다. 네. 학교에 가서 애들이 책상 앞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학문이야. 얘가 현장에 가서 그걸 경험하고 가정에서 행동하고 하는 거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져야 자신감을 갖고 기술은 학문을 필요로 하고 또 학문은 기술의 현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결국 공부하는 목적은 학문적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중에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현장에 가서 잘 하자는 거거든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현장이 약하다 보니까는 대학까지 졸업해놓고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현장에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이 필요하다. 학문은 이미 잘 보세요. 학문은 이미 경험된 지식을 정리한 거예요. 기술은 그것을 현장화하는 거예요. 창의력은 뭐예요? 경험되지 않은 지식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미 경험되어지고 활용되어졌던 것들만을 공부를 한다면 이 아이가 그 공부를 다 마칠 때쯤 돼서는 공부하지 않은 이미 새로운 지식들이 엄청 쏟아짐으로 인해서 얘는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되 한편에서는 이걸 응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 속에서 끌어내는 자기 안에 있는 걸 끌어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떤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대로 카피만 하지 말고 이 그림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 이보다 더 위대한 그림을 만약에 그릴 수 있다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이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당연히.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아이는 항상 카피만 한다고, 항상 카피만 해. 열심히 복사만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지식보다 안 나온 이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훨씬 크다. 이거를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미 사용된 학문적 지식보다 가정에서 일깨워주는 창의적 지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본장에서는 먼저 경험된 지식을 정리한 학문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 연구는 독학을 할 수도 있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학문을 배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학문을 듣고 배워도 이해도가 다르고 습득 능력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유는 다양하죠. 집중력의 차이일 수 있고 주도적이냐 기계냐의 차이점일 수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항상 주도적인 걸 존중하게 여김을 받았다면 학교 공부를 훨씬 더
잘 이해력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계적으로만 했던 애들은 그게 익숙지 않으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변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해력이 더 증폭될 수 있고 이해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래요. 이해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차이점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본장에서는 성경이 보여주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 및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자세한 건 G7 18권의 학습 멘토링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습은 지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전인적 교육의 전체는 아니지만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학습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사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 지식이 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 지식이 약하면 사회의 적응력이 잘 안 된다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보편적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존의 보편적 학교의 교육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도울 수 있다. 이게 직접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하기 어렵죠, 이거. 어떻게 수학 애들 초등학교 사랑이 엄마. 사랑이 4학년? 5학년. 5학년 사랑이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아, 책을 요즘 안 가지고 다니네. 그래서 같이 좀 하자고 그거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안 가져와요. 책을 갖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안 갖고 다니네. 네. 참 이게. 근데 이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될 부분들. 근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핵심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 네.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도울 수는 있다. 자, 학습과 심리.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아파 있는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에서는 학습 멘토링보다 먼저 다루는 게 심리 멘토링이었어요. 멘티와 멘토가 서로 존중함으로 친밀해지고 멘티가 마음에 갈등이나 아픔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체성이 없다면 이걸 먼저 알게 해야 되고, 사실 학습은 멘티가 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해라, 왜 안 하니, 그러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하기 싫은 심리를 읽어주고 다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그걸 하기 싫으면 관둬라, 내버려 둬버리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기 싫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성을 지금 왜 못 느끼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은 학교에서 별로 숙제도 안 내주는 것 같고, 뭐 별로 그런 것들을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학원에서만 숙제를 내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초등학교 과정이 그대로 가면은 중학교도 그렇게 그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히 또 책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면에서 이게 단절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가고, 초등학교 때는 하고 싶은 걸 찾아가게 해요. 중학교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고등학교쯤 가면 직장으로 가든지 학원으로 가든지 기술 배우러 가든지 하게 가고, 대학교는 나중에 지들이 필요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가면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부모가 그래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예. 자, 학습의 필요성, 인식. 학습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보통 공부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면 엄마가 하라고 해서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몰라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르고 좋은 공부, 효과적인 공부를 기대할 수 없다. 먼저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그들은 당시 이것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들이 있고 만들게 된 동기, 철학이 있었다는 말이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멘티들이 학습을 해야 할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건 중요하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학습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한 번 다 살펴봤죠.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할 이유가 들어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세우지 않고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 좋은가 아니면 종이 좋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려면 알아야 한다. 식물을 다스리려면 식물을 알아야 하고 동물을 다스리면 동물을 알아야 하고 우주를 다스리면 우주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다스릴 수 있다. 모르면 다스릴 수 없고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지배를 당한다. 세상은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은 모르는 자들의 결과가 뭐처럼 산다고 그래요? 짐승처럼 산다. 만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인간이 동물처럼 산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다. 만약 자기를 위해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뭐가 필요하겠는가? 왜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게 철학적 학문이다. 올바른 설계, 간격, 거리, 배합들을 잘해야 튼튼한 건물을 짓는데 이게 수학 과학이다. 그것뿐인가? 그 안에 인테리어 역시 자기에게 잘 맞는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디자인이나 문학 등이다.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올바른 음식, 올바른 관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위한 학문이 무엇인가? 의학, 자기개발, 생물학, 영양학, 스포츠, 음악 등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학습이란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반드시 할 부분이 많아야 된다. 이 부분은 본서의 2장 지적 재능 개발의 목적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못하는 자인가 아니면 안 하는 자인가? 사람들은 잘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봐라고 하면서 미리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이거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며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잘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몽둥이 들고 그냥 다루면은 야단 맞고 매 맞기 싫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잘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칩니다. 경제를 가르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통장을 받았어요. 네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알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쬐끄만 게 벌써부터 돈이나 밝히고 말이야. 네, 이런 거. 그러면서도 또 용돈 줄 건 다 줘요. 네. 근데 돈의 소중함을 안 가르친다고요, 이게.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다음 장에서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찾아서 적어놨어요. 우리가 한번 보고 참고하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 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럼 뭐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력을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좋은 경제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 경제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왕이면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쪽에 수익성이 훨씬 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것도 많고, 그 유대인들은 그런 경제력을 갖고 그 다음에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부가 엄청나게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학습적인 효과적인 학습은 이제 무엇인가? 자, 주도적인 학습과 기계적인 학습이에요. 학습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미 그 학습은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궁금해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러 절대 발전이 안 돼요. 이거. 주도적 학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학습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책임 있게 이뤄내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 자부심이 생기고 성취감이 있고 막 학습이 발전하고 자기 발전 연구가 되고 신뢰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좋아지니까, 그리고 리더십을 갖게 돼요. 반면에 시켜야 하는 기계적 학습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의 차이에 의한 문제, 형식적인 것이 많고 기대감, 성취감도 없고 발전도 없고 책임감이 약하고 자기 발전이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나중에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이게.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학습 계획을 짜서 시키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그걸 진행하도록 도와야 된다. 물론 때로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결국 이것을 이루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걸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그가 짠 학습 계획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라면 주도적 학습은 안 되는 거죠. 아이의 선택과 기획에 지지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아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짐이 무거우면은 짐을 좀 낮춰주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게 참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